오늘은 미국과 중국 사이의 무역 협상에 대한 중요한 이슈를 깊이 있게 다루어 보겠습니다. 28일 미국 시간으로 스콧 베센트 미국 재무장관이 CNBC와의 인터뷰에서 매우 주목할 만한 발언을 했습니다. 베센트 장관은 미중 무역 협정 체결의 책임이 중국에 달려있다고 강하게 주장했습니다. 이는 최근 트럼프 전 대통령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통화를 했다고 언급하면서 한때 높아졌던 미중 무역회담에 대한 기대감을 다시 냉각시키는 발언이었습니다. 베센트 장관은 이날 인터뷰에서 구체적으로 중국은 미국보다 5배나 많은 제품을 미국에 수출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현재 미국이 부과하고 있는 125%, 145%에 달하는 고율 관세를 완화하려면 중국이 먼저 책임 있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다시 말해 관세 완화의 공은 미국이 아닌 중국에 있다는 입장입니다. 흥미로운 점은 트럼프 전 대통령이 지난 주말 시진핑과 전화통화를 했다고 공개적으로 발언했지만 중국은 이를 부인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베센트 장관 역시 트럼프와 시진핑 간 통화 사실에 대해 자신은 모른다고 밝혔습니다. 이로써 트럼프 발언의 진위 여부에 대해 의문이 제기됐고 동시에 미중 간 신뢰 문제도 다시 수면 위로 떠오른 상황입니다. 베센트 장관은 또한 미국의 무역 협상 전략에 대해서도 중요한 힌트를 줬습니다. 그는 미국이 최근 여러 국가들과 무역 협상에서 진전을 이루었으며 그 중에서도 인도와 가장 먼저 무역 협정을 체결할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미국은 15개에서 18개 주요 국가와 협상을 진행 중인데 여러 국가들이 좋은 조건을 제시해오고 있으며 이를 면밀히 평가 중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베센트 장관은 무역 전쟁 이후 유럽의 상황에 대해서도 언급했습니다. 그는 무역 긴장 이후 유럽 국가들이 달러 대비 유로화 강세로 인해 공황 상태에 빠졌을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했습니다. 실제로 올해 초만 해도 달러와 유로화는 거의 비슷한 수준에서 거래됐지만 현재 유로화는 달러 대비 거의 10% 가까이 상승한 상황입니다. 이로 인해 유럽 경제는 압박을 받고 있으며 베센트 장관은 유럽중앙은행이 이를 해결하기 위해 금리 인하를 단행할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습니다. 베센트는 유럽은 유로화 강세를 원하지 않는다. 그러나 우리는 강한 달러 정책을 고수할 것이다 라고 말해 미국은 자국 통화 강세를 통해 경제적 이익을 추구하는 반면 유럽은 이를 부담스러워하는 상반된 입장을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한편 최근 미국 행정부 내에서는 미중 무역 협상과 관련해 엇갈린 메시지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주 중국 관리들이 워싱턴을 방문했을 때 무역 문제를 논의했다고 밝혔지만 실제로 중국 관리들은 세계은행과 IMF 회의 참석을 위해 워싱턴을 방문했기 때문에 별도의 무역 협상은 진행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로 인해 미중 협상 상황에 대한 혼선이 커지고 있습니다. 중국 측은 미국과의 무역 전쟁이 자국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대외적으로 축소하려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신화통신에 따르면 중국 국가발전개혁위원회의 조천신 부주임은 미국과의 관세 전쟁에도 불구하고 올해 5% 경제성장 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 것이라고 자신감을 드러냈습니다. 그러나 전문가들의 분석은 다릅니다. 골드만삭스는 만약 미국과의 협상이 결렬되고 현재의 관세가 유지된다면 올해 중국의 대미 수출이 지난해 대비 3분의 2 수준으로 감소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이는 매우 심각한 수출 감소를 의미합니다. 골드만삭스 분석에 따르면 현재 약 1,600만 개의 중국 내 일자리가 대미 상품 수출과 관련되어 있다고 합니다. 이 중 4분의 1은 도소매 부문에 종사하고 있습니다. 특히 통신장비, 의류, 화학제품 등은 대미 수출 비중이 높아 다른 제조업 부문보다 타격이 더 클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이러한 상황은 중국 입장에서 매우 위태롭습니다. 수백만 개의 일자리가 위험에 처하게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는 단순히 수출 감소에 그치지 않고 중국 내부의 소비 심리 위축, 사회적 불안정성 심화로 이어질 가능성도 존재합니다. 결국 베센트 재무장관의 발언은 단순한 압박 이상의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미국은 중국이 협상을 원한다면 책임 있는 태도를 보여야 한다는 강경한 메시지를 던진 셈입니다. 반면 중국은 외부에는 여유를 보이면서도 실제로는 경제적 부담이 점차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번 미중 무역협정의 향방은 단순히 양국 경제에 그치지 않습니다. 글로벌 경제 전체에 막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무역 전쟁이 격화된다면 세계 무역량 축소, 공급망 혼란, 금융시장 변동성 확대 등이 불가피합니다. 특히 베센트 장관이 인도와의 협정을 조기에 체결할 수 있다고 언급한 것은 주목할 만합니다. 이는 미국이 중국에 대한 경제적 의존도를 줄이기 위해 인도 같은 신흥시장과의 협력을 강화하려는 전략의 일환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인도는 인구 규모나 경제성장 잠재력 면에서 중국을 대체할 수 있는 매력적인 파트너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또한 베센트 장관은 미국이 강달러 정책을 유지하겠다고 못 박았습니다. 이는 글로벌 금융시장에서 미국 자산에 대한 투자 매력을 높이는 효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신흥국 통화에는 추가적인 압박이 될 가능성도 존재합니다.
이런 복합적인 변수들은 앞으로 몇 개월간 글로벌 시장에 큰 파장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과 중국 측 반응 간의 괴리도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주장한 시진핑 주석과의 전화통화는 중국 측에 의해 공식 부인되었습니다. 베센트 재무장관도 이를 확인할 수 없다고 답했습니다. 이는 미중 간 신뢰 부족을 여실히 드러내는 장면이며 향후 협상 과정에서 또 다른 변수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정리하자면 현재 미중 무역 협상은 표면적으로는 교착 상태에 빠져 있지만 양국 모두 절박한 상황에 직면해 있습니다. 미국은 중국의 수출 의존도를 약화시키고 싶어하고 중국은 자국 경제와 일자리 보호를 위해 협상 타결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베센트 재무장관의 발언은 미국이 협상에서 주도권을 쥐고 있음을 강조하려는 전략적 발언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 협상 과정은 그렇게 단순하지 않을 것입니다. 무역, 통화, 금융, 정치 등 여러 변수가 얽혀있기 때문입니다. 결국 앞으로 미중 무역 협상이 어떤 방향으로 전개될지는 아직 불투명합니다. 다만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이번 협상 결과가 양국 경제는 물론 글로벌 경제 전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점입니다. 여기까지 오늘 심층 분석이었습니다. 앞으로의 협상 과정과 글로벌 시장 반응을 면밀히 지켜보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